자, 곽상도는 의원직 사퇴를 안 한다고.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뭐 제명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중에 어떻게 보면 쇼죠. 아, 쇼죠. 그리고 제명을 본인이 막 원해서 제명해달라고 그러지 않는 한 제명시키기 힘들 것 같고요. 곽상도가 제명이나 뭐 사퇴할 생각 전혀 없어요. 이거 법적 소송으로 끌고 가겠다는 거거든요.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정치인들이 나 수사받겠다. 그럼 임기 채우겠다. 이런 소리입니다. 지금 저쪽에서 특검하겠다도 대선판 흔들겠다 이걸로. 그런 뜻이죠. 그게 사전을 우리가 다시 만들어야 돼요.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하면 최소한 특검 이야기는 꺼내면 안 됩니다. 네. 저들의 프레임에 딱 그게 갇히게 되는 측면이 있어서 지금 검찰이 수사 시작했습니다 이제. 네. 그럼 그 지켜보면 되지. 네. 그러니까 이제 프레임을 또 그렇게 만들어. 프레임과 프레임 싸움인데 네가 떳떳하면 특검 받아. 네. 아니 특검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대선 국면에서 수사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 대선 끝난 뒤에 이재명과 관련 없다고 내보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. 특검 구성하는 데만 최소 3개월 4개월 걸리는데. 떳떳해서 안 받아. 걱정하지 마세요. 그리고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지금 곽상도 사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만큼 대선에 불리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걸 체감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. 네. 곽상도가 의원직 사퇴 안 한다고 하니까 어찌나 고마운지. 국민의힘 8당 사퇴의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.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. 박덕흠 보세요. 우리가 그 사이즈가 권익위의 부동산 조사에서 쏙 빠지신 분. 이 사람 73억이에요. 73억. 전복민 1,000억 원대 재산입니다. 윤희숙 지금 그 부동산을 얻고 10억 원 이상의 이 이윤을 남기고 지금 사라지셨어요. 아버지가 차액. 곽상도 지금 50억 이렇게. 사퇴하고 탈당하면 끝납니까 이 문제가? 그게 진짜 마음에 안 들었어요. 그러니까 언론을 또 비판 안 할 수가 없는 게 민주당에는 뭐 사퇴를 하든 뭘 하든 끝까지 심지어 돌아가신 분한테까지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꺼내면서 어떻게든 프레임을 얽고 있는데 정작 저쪽은 뭐 사퇴하면 마치 남일인 것처럼 마치 이걸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되게 이상한 사람처럼 몰아가는 이 자체가 너무나 힘든 환경이다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근데 곽상도는 이 50억 아들이 퇴직금 받은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후원금까지 받았잖아요. 쪼개기 네. 500만 원씩. 네. 최대 금액이죠 그게. 네. 그리고 정의상인가 정의승인가 또 그 국힘 쪽 의원이 또 남모 변호사로부터 후원금 받은 게 나와서 지금 이 선관위만 싹 뒤져도 정치자금 최대한 그 자료만 봐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. 근데 이럴 때 다들 걱정하시잖아요.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하지 않았을까? 할 수 있었겠죠. 왜냐하면 국토위에는 다 했을 가능성이 있죠. 네. 그런데 그거 뭐 액수가 조적지혈일 수 있어요. 그렇죠. 이쪽에는 한 50만 원만 하고 저쪽에는 500만 원. 아니 10만 원. 왜 그때 그 기억난다. 노무현 대통령하고 이해창하고 네. 그 10분의 1을 내가 받았으면은 내가 뭐 한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조금 더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한 8분의 1? 거의 10분의 1을 조금 넘어요. 보험 드는 거 보험. 보험 드는 거. 근데 그런 걸 갖고 와서 이제 뭐 사실 이런 게 있어요. 지금은 이재명 지사가 계속 자기 결백을 주장하는 이유가 깨끗하기 때문이에요. 한 건이라고 나오면 그냥 대선 주자 날아가는 그 프레임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. 근데 거기에 지금 미친놈들이 갖고 이재명 떳떳하면 특검 받으라고 말하는 민주당 지지자가 있다면 얘네들은 확 주둥아리를 확 이제. 그럼 민주당 지지자 아닌 걸로 보고요. 예. 그리고 합수본 주장도 이낙연 후보가 하시면 정부가 못합니다. 그렇게. 예. 왜냐하면 지금 경선 중에 특정 후보가 합수본을 주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. 그거를 뭐 받으면 이거는 그 후보 편드는 게 되잖아요. 네. 그래서 그냥 검경이 각자 열심히 좀 수사하는 게 그게 지금 예. 정답인 것 같습니다. 이따가 지금 이재명과의 연관성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막 하는 건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 그 제일 재밌었던 짤 한번 보겠습니다. 김기현과 이재명 지사 간의 이야기인데 김기현 도적대 설계자는 이재명 이 지사 이렇게 프레임 만들고 싶어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그렇다 해도 도적대 갈 말은 아니지요. 이렇게 따박따박 반박을 해야 돼요. 그래야 돼요. 제가 요 대목에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야. 늘 우리 황희두 이사가 의원들이 너무 안 싸우려고 하고 나약하고 뭐 이런 태도라고 하잖아요. 늘 그 언론에 욕안 먹으려고 하고. 네. 이게 이재명 주변도 똑같은 거예요. 이 대장동 건이 나왔을 때 이거는 대응해봤자 믿져야 본전이니까 슬슬 대응하자는 입장이 있는 거예요. 그런데 후보만은 알아요.
여기서 만약에 상체기가 나면 이게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그리고 본인이 여기서 죽는다는 걸 후보는 본능적으로 압니다. 그리고 문준영 씨 있죠. 네. 문준영 씨도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. 자기가 이렇게 안 하면 자기는 예술가로서 대한민국에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. 그래서 그런 본능적으로 싸워야 된다. 이걸 느끼고 싸워야만 그 늘 나오는 프레임이 설정이 안 되고 vs 여론이 되고 지금 만약에 도적대 나오도록 설계한 게 이재명이다. 근데 이재명 후보가 점잖게 허허 엄중하게 있잖아요. 그럼 그냥 도적대 만든 설계자가 되는 거예요. 진실은 상관없어. 맞아요. 네, 그렇게 되는 거라고. 그럴 때 지금 보니까 두 개가 같이 나오잖아요. vs 해서 그래도 도적대가 할 말은 아니다. 저는 이재명 후보 칭찬합니다. 문준영 씨도 칭찬합니다. 지금 언론이 이제 그런 거예요. 분위기가. 이재명의 연관성은 또 한 가지도 안 나와요. 네. 근데 어떻게든 연관성 만들려고 냄새만 풍겨요. 지금 그게 며칠째 보도 양이에요, 그게. 자, 근데요, 내가 찾아낸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. 2014년 시사인 기사가 있는데, 한번 보세요. 사상 최대 대출 사기에 그 이름이 왜 있을까? 이거 지금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우리가 새날 방송할 때 했던 이야기였어요. 네, 맞습니다. 2014년 6월 네. 9일 시사인의 정의상 전문기자. 여기 뭐냐면은 그해 2014년 3월 20일 날 경찰이 사상 최대 1조 8천억 원대 대출 사기 조직을 적발합니다. 이걸 하다 보니까 여기에 금감원에 모 씨가 뒤에 이제 그 배우로 있었던 거예요. 대출을 받는데. 근데 그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나 보니까 신천지 농장이라고 하는 곳에 흘러 들어갑니다. 맞아요. 기억이 이제 새슬 나시죠? 기억나요. 예. 그 신천지 농장으로 흘러 들어갔는데 거기를 등기부를 떼봤더니 곽상도의 이름이 등기부 그 명단 중에 들어있는 거야.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확 놀라기 시작했죠. 근데 나중에 곽상도가 민정수석이 되고 나면 이제 재산 신고를 하잖아요. 네. 재산 신고를 하는데 그 당시 청와대 인사들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30억 원을 신고하는데요. 여기에 예금만 20억이 넘는. 지금 뭐 곽상도 아들이 50억. 근데 곽상도가 나중에 물론 정관의 의를 받아서 현찰이 확 늘었다는 측면도 있지만 취재를 해보니까 출처불명의 자금이 있었다라는 그 기사의 내용까지 나와요. 그러네요. 이런 것들이 곽상도나 국민의힘을 규정하는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해요. 여기 뭐 정확히 나오는데 뭐 사건 내막을 아는 관계자가 시골에 있는 신천지 농장 구입 자금으로 거액이 흘러 들어오니까 관할인 안산지청이 자금의 흐름을 내사했다. 그러자 땅 구입자들이 서울에 있던 곽상도 변호사를 움직여서 내사를 무마했다고 들었다라고 전했다.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이분은 내가 봤을 때 그런 쪽에서는 약간 기술자이자 상습범인 거죠.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? 그때 이걸로 제가 지금 2심 다다음 주쯤에 또 재판 가야 되는데 아무 말도 하지 마. 그래서 저도 자세한 얘기 못하지만 정희상 기자님 한 뵀었어요. 이 건으로 직접 찾아뵙고 그때 몇십 장짜리 이런 상황을 들었는데 기가 차더라고요. 재판 끝나면 좀 더 자세히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네, 특집을 해요. 특집. 지금 본인 명의 예금이 9억 6,300만 원. 그 당시에 2014년 얘기예요. 배우자가 9억 6,200만 원. 장녀가 6,700만 원. 이번에 그 50억 퇴직금 받았다는 아들이 5,400만 원. 2014년이면은 그 친구 10대였을 것 같은데 나이로만 보면은 대략적으로 10대에 가까웠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예금만 20억 4,700만 원. 이 사람 전직이 검사였어요. 그럼 여기 두 가지가 걸려 있잖아. 하나는 정관예우 받았다는 의혹도 있거든요. 정관예우로 돈 벌었다. 그 구조가 황교안하고 똑같지 않습니까? 네. 이거는 너무 널리 알려진 비리야. 이거 비리야 비리. 그 외에 출처불명의 자금 어디서 나왔냐. 무마해주는 대가로. 그 무마해주는 대가가 최근에 아들이 받았다는 50억도 사실은 그 무마의 대가가 있으면 그 대가성 뇌물이라고 규정 지어지는 게 법의 원리잖아요. 이게 기술자이신 거예요, 이분은. 그렇습니다. 아이, 나씨. 아무튼 그런 분이 이제 지금 국회의원직을 뭐 사퇴해라 말아라 난 안 한다 뭐 수사하는 거 보고 내가 죄가 있으면 나오겠다는데 설사
법률적인 죄가 없더라도 진짜 부도덕한 세력이라는 게 50억으로 그냥 증명이 된 거라고 봐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설계자라고 하면 몸통이라고 하면 곽상도가 50억 밖에 설계를 했겠냐고요. 아, 근데 이재명 지사가 설계를 한 건 맞죠. 어디까지 했냐? 이거 민간이 가져가려는 걸 민관 협동으로 개발한다까지 설계한 거예요. 그런데 거기까지만 설계한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무조건 성남시가 우선적으로 5천억 정도를 가져온다. 그 당시엔 4,400억. 그리고 그 이후에 나중에 조금 땅값이 오르니까 900억을 더 뺏은 거죠. 그러니까 그거까지 설계한 거고요. 지금 이 설계라는 단어를 가지고 헷갈리게 해서 이재명 지사 자꾸 엮으려고 하는데요. 그러시면 안 돼요. 네, 그 얘기 따로 해주세요. 네. 따로 네. 섹션이 있어. 네. 근데 문제는 더 부도덕한 거죠. 곽상도 아들이 50억 퇴직금 받은 거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모른 척했다는 거. 김기현, 이준석. 이게 곽상도에 50억 받은 것보다 더 부도덕한 거예요. 네. 아, 민주당이 이랬으면 민주당 간판 내려야 돼요. 지금 지지율 한 15% 떨어졌을 거야. 그런데 어떻게 이런 부도덕한 정치 행위를 해도 언론이 이 부분을 문제 삼질 않아요. 네. 뒤에 백드롭까지 해놨잖아요.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? 네.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? 저 현수막에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 하고 국민의힘이 붙였잖아요. 근데 사람들이 그거 보고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 국민의힘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국민의힘이 곽상도 아들 50억 알고도 뭉갰다. 생각할수록 괘씸한 거죠. 그렇죠. 아, 왜냐하면 누구 겁니까라고 물었을 때는 그 누구 거인 사람이 이득을 보는 구조잖아. 예. 그럼 정치권에서 이재명이 아니라 곽상도가 일단 이득을 번 차로 첫 번째 튀어나왔잖아. 그러면 그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거지. 그렇죠. 주인한테 쏟아지는 그 수십억의 거액에 그걸 가져간 자는 개인 혼자의 주인은 아닐지라도 공동 주인 중에 하나라는 개연성은 가능한 거잖아요. 아, 근데요. 후한무치가 DNA라고 생각해요. 저는.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저는 곽상도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를 주로 흔들었나 쭉 보면 그 흔들음의 역사가 조국 전 장관 아들 딸, 조국 전 장관 건 그때 엄청 흔들었죠. 그리고 윤미향 씨 건 때 또 엄청 흔들었죠. 그리고 문준용 씨를 상습적으로 네. 문제 삼은 게 곽상도였어요. 그 스토킹도 범죄인데요. 그런데 본인은 정작 남자분을 좋아하시나 봐요. 본인은 정작 아들이 이렇게 50억 퇴직금을 받는 이 일에 연루됐어요. 왜냐하면 들어갈 때도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데서 사람 뽑으니까 한번 가봐라. 그래서 전공과 다르게 간 거고요. 예. 산업디자인학과인가 나온 사람이 대장동 개발 업무에 보면 나중에 문화재가 나오면 그거 해결하고 그랬다고. 그거 아빠 찬스 안 쓰고 됩니까? 그리고 거기서도 또 거짓말이 있었던 게 처음엔 채용 공고 보고 갔다고. 예, 그것도 그러니까 거짓말이죠. 그것도 거짓말 예, 탄로 나고. 예. 참 심각합니다. 이거 정말 너무 억울하다. 분하고 원통합니다. 예. 추미애 장관 아들이 아파갖고 수술 받고 전화로 휴가 연장한 걸 갖고 나라를 뒤집지 않았습니까? 그 전통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민주화 운동을 했던 민주당 인사들은 보면요. 재산 신고액이 불과 몇 억 그래요. 그러니까 동네에서 허름한 집 한 채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재산 적은 경우가 되게 많고요. 최민희 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요. 제가요, 그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이 됐어요. 그래갖고 그 재산 신고를 했어요. 그때 2억 3천만 원이었거든요. 그래갖고 모든 많은 언론이 저를 파기 시작했어요. 이유는 저 나이에 재산이 더 있을 거다. 2억 3천만 원이니까 차명 재산이 있을 것이다. 그래갖고 심지어 2억 3천 이거 거짓말이다. 그래갖고 파가지고요. 제가 무슨 땅이 뭐 엄청나게 많다 이런 기사도 났어요. 그래갖고 제가 물어봤어요. 우리 남편한테 혹시 나 몰래 재산 있냐고 남친한테. 그래도 그런 재산 있으면 나도 빨리 찾아서 쓰고 싶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갖고 그 동기가 그거였어요. 2억 3천이 너무 적다고. 그런데 제가 민주화 운동하고 시민 운동만 했는데 돈 벌 수도 없고 남편도 그때까지 같이 말지 기대하다가 공부할 때인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?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제 송영길 대표가 아까 했던 장모의 성남시 땅 차익 50억, 곽상도 아들 성과급도 50억. 이 외침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개혁해야 될 대상이 검찰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이에요. 그렇죠. 그래놓고 저놈들은 민주당이 내로남불이다 하면서 계속 공격해가지고 보궐선거 이겼잖아요. 이것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. 정상적으로 좀 제발 살자고. 아니 그러니까 분하고 원통하다고.
저도 진짜 분하고 원통할 거. 이 차원에서 좀 굉장히 아쉽고 화가 났던 지점이 뭐냐면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글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안철수 씨나 이쪽에서 양비론 펼쳐갖고 이걸 여야 타령하는 건 뭐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. 그 사람들 원래 그러니까. 근데 어떻게 정의당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 물타기를 한다고 했을 때 정의당이 여태까지 추구해온 가치는 노동의 가치가 되게 중요한 가치잖아요. 그러면 저쪽에서 해명할 때 퇴직금으로 3천만 원, 그 다음에 그 성과급으로 5억. 그 다음에 산재 위로금으로 44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산재 위로금 44억이 여태까지 언제 있었는지 그러니까 그것도 거짓으로 드러났지만 어쨌든 그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그 부분을 파고들어야 된다 생각했거든요.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여야 타령하고 오죽하면 그 신장식 전 사무총장이 글 올린 거 보고 되게 충격받았어요. 그러니까 1억 798만 1988원 이게 사람 한 명의 그 목숨값이래요. 산재 사망자.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너무 화가 나는 게 어떻게 그러니까 49명 정도 아니에요. 노동자 49명의 목숨값을 한 명이 가져갔다 하면 그런 해명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고 그걸 지적하고 이걸 계기로 우리가 산재 노동자들 더 신경 쓰자라고 공론화시켜야지 어떻게 저렇게 여야 물타기를 하고 있는지 정의당 이렇게까지 몰락한 게 너무 화가 납니다. 개인적으로. 정의당이 노동의 가치라고요? 그걸 버린 지 오래됐고요. 게임의 가치겠죠. 네. 데일리 게임의 가치. 너무 분통스럽습니다. 오징어 진짜. 게임을 요새 50억 게임이라고 네. 하네.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. 나도 맨날 다루는 게 뭐 비리 뭐 50억 얘기하니까 간이 부어가지고 4억은 재산으로도 안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 눈만 높아졌는데 사실은 우린 개털인 거지. 알도 마이너스니까. 너무 정확해요. 에이씨. 아무튼 50억으로 사실 이 게임이 끝났다고 보는 것이. 예. 그래서 지금 50억 게임이고요. 그리고 그 유호정 의원의 경우는 뭐 예쁘고 귀여운 거 좋아요. 뭐 여성이 예쁘고 귀여우면 좋죠. 근데 공부해야지.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입니다. 예. 언론에서 나오는 거 대충 보고 그 언론이 받았을 얘기하는 게 국회의원이 아니에요. 헌법기관으로 공부해야 됩니다. 예, 네. 알겠습니다.